다음 화면은 지금 물이 위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물인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주 공간에서는 뭐 산 정상에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이 바로 물 앞에 집을 짓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갖고 사례 유형으로 찍혀서 찍었는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의 종류에서 이렇게 묘를 쏟는 상태에서 이 바로 앞에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못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가 지금 묘로 쏟는 자리가 아주 제대로 된 좋은 자리인 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 물 이름을 가지고 진흥수라고 표현합니다. 물의 종류에서는 이런 물을 진흥수. 물의 종류에서는 이런 진흥수가 나타나는 자리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진흥수가 나타나는 자리에 집을 졌다든지 또는 이렇게 묘를 썼으면 이 묘를 썼는 자리를 가지고 좋은 혈터를 찾아가지고 좋은 자리에 썼구나. 보편적으로 이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흥수가 묘에서 봤을 때 어디서 발현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득수 자리가 어딘지 또는 거수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해갖고 정말 좋은 자리에 잘 안치를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앞에서 설명드렸는 이 물의 고조에 따라 갖고 또는 물의 심천에 따라서 낮은 쪽은 물이고 높은 쪽은 용으로 구분했었는데 지금처럼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아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면 여기는 물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도록하게 올라왔는 이런 자리는 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물하고 산하고 이렇게 구분져갖고 물의 어떤 높낮이 내지는 심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슬라이드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를 이제 앞에서 보셨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물이 모여드는 뭐 취수라든지 또는 이 거수되는 그런 쪽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동그랗게 표시하고 있는 이 자리가 충분히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또는 묘를 쓸 수 있는 자리 같으면 뒤쪽에서 지금 이렇게 산의 기운을 잘 받고 내려와서 앞에서 설명드렸는 뭐 500호라든지 또는 좌청룡들이 지금 이렇게 좌청룡하고 500호가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서 안에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물을 얻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얻고 있는 자리를 앞에서 설명드리는 득수라는 거죠. 이렇게 득수.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도 득수가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득수가 있게.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지금 외청룡 쪽에도 지금 이렇게 득수. 그다음에 좌청룡 쪽에 또 득수. 그러니까 물줄기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줄기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줄기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글자로 간단하게 이 물줄기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줄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줄기와 처음 만나는 이런 걸 가지고 사길 교자를 써갖고요. 교라고 표현합니다. 교. 그러니까 물줄기 두 개가 만나는. 앞에서 뭐라 그랬었죠? 물줄기 두 개가 만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합수. 순 우리말로 하면 드물머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풍수용어로는 사길 교자를 써갖고 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물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아니면 뭐 그 전에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가운데 처음 표시했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 거의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이 됐는데, 이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풍수 용어로는 거수라고 표현합니다. 거수되는 지점을 이 다른 물줄기에 비교해서 표현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한문이지만 요게 열쇠를 잠근다는 그런 뜻으로 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교였고 이번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걸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쫙 끌어안고 있는, 다른 말로 깍지를 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이런 물줄기의 형태를 일컬었기를 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쇠가 되는 것을 두 글자로는 관쇠라고 표현하는데, 관쇠의 어떤 이 간격 틈이 어느 정도로 좁아야 좋은 거냐고 얘기하면 이 물줄기 빠져나가는 게 아주 돛담배, 배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통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배들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이 좁은 그런 자리를 가지고 관세가 아주 긴밀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관세가 긴밀하면 그 정도로 뒤쪽에 있는 자리에서 쳐다봤을 때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바깥쪽에서 흐른 물이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물줄기 흐름 자체가 이거는 이제 형세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읽을 때는 한문을 이렇게 직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이 직을 보는 방법은 물에 이렇게 형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떤 형세로 내려가는지. 그러면 이 물이 내려가고 있는 형세가 마치 배틀에 직물을 짜는 것처럼 이런 직물을 짜고 있는 그런 형세로 내려가면 아주 좋은 거를 치부하게 되는데, 보통 그냥 표현하기를 구곡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곡수 형태로 내려가는 이 직의 형태로 내려가면 아주 좋은 길수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앞에서 보시는 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수 지점의 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물이 흘러오는 게 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빠져나가시는 걸 보면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걸 가지고 이렇게 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을 결로 표현하죠. 그러면 이 결이라는 지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처음에 물이 나와갖고 합쳐진 이 지점을 가지고 교라고 했습니다. 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빠져나가는 이 좌측면 우백호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지점을 가지고 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물이 흘러가는 이 형세가 어떤 형세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흐름을 가지고 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물줄기들이 다 합쳐져서 내려가는 이 자리를 가지고 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끝났다는 통상적으로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결론 내려가기 때문에 물줄기를 크게 교세직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세직결로 물줄기를 파악을 하셔갖고 처음에 만나는 물줄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쇠로 나가는 관세가 긴밀한지 아니면 넓게 되는지, 그리고 바깥쪽에서 오는 물들이 직으로 나타나는 이 직이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가는지 또는 굴곡이 있는 구곡수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쳐져서 바깥 외명당 쪽에서 결로 내려가는 물줄기들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교세직결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앞에서는 길수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드리는군요. 지금 두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흉수에 대해서 나쁘게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비해서 네 가지를 설명드리는데요. 이 네 가지 흉수는 첫 번째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치고 나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게 되어 있는, 앞에 산줄기 할 때도 한번 나왔는 한문인데요. 이 풍수에서는 한문이 많이는 안 나오고 몇 가지 나오시는데 좀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그런 한문입니다. 이거는 가운데 중심을 뚫고 나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으로 하늘 천자고 비유하고 있는 이 천이라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뚫고 나오는 천이라고, 이 좋은 자리에서 물줄기들이 굴곡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된 이 길수로 교세직결이 잘 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교세직결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직선처럼 많이 확 빠지는 이 천심으로 내는 이런 방향으로 물이 빠지면
아주 나쁘게 취급하고 있는 흉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흉수가 이 천수. 두 번째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앞을 이렇게 깎아 먹고 나가는 좀 크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거는 할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깎을 할, 그래갖고 이거는 할이라고 했습니다. 할. 그래갖고 지금 앞에 보시는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좌측룡이라든지 또는 우백호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잘 내려와 있는데 그 앞쪽으로 물줄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할이라고 있습니다. 할. 처음에 했는 게 1번이 천, 그 다음에 2번이 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세 번째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그래갖고 이런 물을 가지고 전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이 전. 본인 쪽을 향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치고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같이. 자, 여기에 전의 흉수고요. 세 번째로는 전. 그리고 네 번째 흉수를 한번 보시면 네 번째로는 이렇게 본인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 이런 물줄기를 가지고 화살이 이렇게 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라고 했습니다. 사. 그러면 네 가지 물줄기를 전부 다 한번 보시면 천할, 전사, 사자, 합피 이런 말로 쓰였고요. 앞에서 보시는 흉수의 1번이 천, 그 다음에 두 번째 흉수가 깎아먹는 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치고 들어오는 전, 그 다음에 화살에 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물줄기를 사. 그래갖고 천할, 전사, 네 글자 사자는 꼭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물길로 사자, 합피 이렇게 하고 물에 앞에서 보셨는 교세직결, 길수, 그 다음에 천할, 전사, 흉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줄기 형세에 따른 길수하고 흉수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